나이트클럽에서 처녀 귀신이 붙어 무당을 찾아갔다. 친한 형 한 명이랑 둘이서 나이트 갔다가 사람들도 많고 하니 룸에 들어가서 편하게 술 마시고 댄스 타임에 노래 나오면 나가서 놀잔 식으로 얘기하던 참에 때마침 업체 측에서 룸 이벤트 한다고 경매 시작하길래 이때다 싶어 저희가 19만원을 낙찰하고 룸에 가서 노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여자분들 부킹이 계속 들어왔었고 전 부킹보다는 춤추고 놀고 노래 부르고 싶어서 웨이터에게 슬쩍 나는 됐으니까 같이 온 형만 부킹 넣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스테이지 나가서 춤만 추고 노는 식이었고 제가 춤추러 나갈 때 웨이터가 여자 한 분을 데려오셨는데 딱 보아하니 얼마 안 있다 가겠구나 생각했고 신나게 놀고 룸에 들어왔는데 30분가량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룸에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부킹할 생각도 없었던 저는 술 마시면서 핸드폰 보고 있는데 대뜸 그 여자분이 저에게 오시면서 하는 말이 저희 방에 계속 있으면서 같이 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형이 혼자만 여자분이랑 노는 게 마음에 걸렸었나 봅니다. 저는 부킹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었는데 형이 자꾸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여자분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일행분은 어디 가시고요. 걱정하실 텐데 가보셔야지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울먹거리더니 자기가 지갑도 없고 같이 온 친구가 가자고 사정해서 억지로 왔는데 그 친구는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자기 버리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차마 그 얘기 들으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속으로 뭐 그딴 개 같은 친구가 다 있나 하면서 마음이 약해진 저는 그럼 그냥 저희랑 같이 재밌게 노시다가 가고 싶을 때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참 이상했던 게 형한테 부킹이 들어온 거고 자꾸 내 옆에서 안 가니까 좀 짜증이 났는데 제 내리를 스치는 한마디를 듣고 순간 어이가 없어서 벙쪄 있었네요. 그 여자분 말 여기 더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과 저에게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자기가 불러준다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유를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유 노래 좋아해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불러줘요. 그랬더니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중이었는데 아이유 얘기 나오자마자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더니 그러려니 뭐가 좋아. 너무 꼴 보기 싫어.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싫어하는 여성분도 계시지만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고 술이 좀 취해서 그런가. 전 남자친구가 아이유 빠돌이라서 이렇게까지 싫어하나. 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여자분들 질투하는 것이라고 보기엔 너무 과민 반응이었어요. 갑자기 냉랭해진 분위기 탓에 그냥 처음부터 그 여자 사정 따위 무시하고 내보낼 걸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같이 온 형을 편하게 A라고 그 여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재밌게 놀러 온 건데 분위기가 갑자기 이게 뭐야. 내가 신나는 노래 할게. 라고 A형이 말했습니다. 그래 오빠가 노래해줘. 이렇게 말하고는 형한테 가는 겁니다. 그때 좀 신경이 거슬리고 짜증이 나서 그냥 우리끼리 놀 테니까 나가. 라고 말하려다 A형이 맘에 있는 것 같아 보여서 화를 참고 끝까지 놀았습니다. 나중에 나한테 부탁하기를. 그 여자 괜찮은데 자기가 말빨이 좀 후달려서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해장국 먹는 데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형 생각해서 안 내키는 마음 뒤로하고 주차해놨던 제 차에 태워 해장국집 가는 도중에 비 여자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A형이랑은 나랑 같이 해장국집 가는 거 얘기 끝냈다고 했는데 근데 B는 해장국보다는 오빠랑 셋이서 술 한 잔 더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피곤하기도 하고 해장국 안 먹는 거면 나 그냥 집에 간다고 둘이 한 잔 더 하면 되겠네라고 말했습니다. 한두 번 더 술 먹으러 가자고 얘기했는데 내키지 않았던 저는 단호하게 잘라서 말했고 기분이 상했던 B는 자기 집이 X동인데 거기까지만 데려다 달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먼 거리도 아니어서 알았다 하고 그 지점에 도착하고는 차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B는 왠지 자기 집 근처라고 했는데 주변이 낯선 것처럼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요리조리 훑으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그전부터 뭔가 이상하게 느꼈던 저는 차 안에서 잠깐의 대화를 A형이랑 했는데 형 저 여자 정말 뭔가 기분 나쁜 여자 같아. 정신도 오락가락 하는 것 같고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나게 웃고 떠들다가 급정색하고 다시 웃고 떠들어서 저는 이중인격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던데. 그래도 좀 귀엽지 않냐? 형이 진짜 콩깍지가 시었네 시었어. 천천히 걸어가는 그 여자를 보고는 A형은 쟤 괜찮은데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한잔하자 그래야지. 아 형 느낌이 진짜 별로야. 그냥 형도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완전 형 바보가 따로 없네 이놈이거. 걱정 마 임마 별일 없을 거야. 내가 어디서 기죽거나 쪼는 거 봤냐? 나 그럼 가본다 조심히 들어가고. 형마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콩깍지가 신형을 말릴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고 피곤했던 나는 집에 와서 골아떨어졌네요. 그 당시 A형을 내려준 시기가 아침 6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음 얘기를 하기 앞서 본인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강한 부정을 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TV 프로그램에 공포 특집이나 무당분들 나와서 접신하는 거 보면 쇼하고 자빠졌네. 돈 벌라고 개수작 부리면서 연기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요. 잠에 한참 심취해 있던 나에게 이른 아침부터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아침부터 어떤 새끼야 하고 폰을 봤는데 A형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모음으로 바꿔놓고 잤을 건데 웬일이지? 하면서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야 진영아 나 좀 살려. 나 좀 살려줘. 아 형 나 피곤한데 아침부터 왜 그래? 술 주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 빨리.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 이상 발이 안 떨어져. 나 좀 데리러 와줘. 제발 부탁할게. 형 무슨 일이야? 뭔 일인데? 떨지 말고 제대로 좀 말해봐. 왜? 그 여자 미친 여자야. 뭐 남편이라도 있대. 알고 보니 조폭 와이프래. 형 콩팥이나 장기라도 빼내려고 이상한데 데려간 거야? 라고 물으며 정말 내 선에서는 갖가지 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잘못하겠어. 형 내 차가 멀리 주차돼 있어서 그런데 그 근처 보이는 아무 택시라도 잡아 타고 일단 우리 집에 와. 빨리. 이후 전화를 끊고 20분 정도 후에 다급하게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5층 건물로 저희 집이 2층이었거든요. 벨 누를 정신도 없었는지 문을 막 사정없이 두드리더라고요. 형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새빨개진 눈의 눈동자는 거의 울기 직전에 애처럼 겁에 질려서 미친 사람처럼 제 얼굴도 못 보고 방에 들어오더니 덜덜덜덜 떨면서 앉아있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도 안 하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베란다 창문 사이로 힐끔힐끔 밖을 보는 겁니다. 답답했던 전 아 형 사람 걱정되게 왜 말도 안 해주고 그래. 라면서 쏘아붙였습니다. 미안해. 잠깐만. 10분만.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일단 진정부터 찾게 하려고. 제 방에서는 절대 담배 안 피우는데 담배 하나 주면서 일단 담배 하나 피면서 진정 좀 하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 B라는 여자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데 듣는 내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도저히 형 말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아침부터 생쇼하면서까지 그럴 사람도 아니고 술은 이미 다 깬 듯 보였고요. 나와 헤어진 뒤에 그 B 여자와 해장국집 가서 소주 한잔 했다고 합니다. B가 원래 자기 집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인데 나랑 술 한잔하고 싶어서 거짓말했다고 하더랍니다. 속마음은 저에게 있었나 봅니다. 형도 답답하고 그랬는지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술을 좀 마시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엔 MT까지 갔다고 해요. 방에 들어선 때가 아직 이른 시간이긴 해도 미닫이 창문이 8개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중 맨 끝 창문 쪽 빛이 들어와서 형에게 그랬답니다. 오빠 저기 너무 밝아서 그런데 문 좀 닫아달라고. 형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부끄러워서 그러나 보다 하고 다 들어갔는데 문이 안 닫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어차피 조금밖에 안 들어오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한 뒤에 속으론 또 귀엽다고 생각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문제의 발단이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찌어찌 하다 잠자리까지 한 뒤에 일이 생겼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A형과 B 여자의 대화체로 쓰겠습니다. 이불 덮고 뭐하고 있어? 창피해서 그러는 거야? 여기 너무 화내. 응? 아 저거 미닫이 창문 뭐 어때 신경 쓰지 마. 나 좀 씻고 올게 쉬고 있어. 20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뭐야? 왜 아직도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있어?
너도 얼른 씻고 와. 오빠도 피곤하니까 너 씻고 나오면 같이 눈 좀 붙이자. 그러면서 장난을 치듯이 덮고 있는 이불을 손으로 끄집어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저씨 저한테 왜 그래요? 하지 마요. 갑자기 웬 아저씨? 장난치지 말고 얼른 씻고 와. 형은 이 말을 하며 여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확 제쳐내 버렸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비는 벌떡 일어나서 형 얼굴도 못 쳐다보고 아무것도 없는 벽과 마주보고 서서는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더랍니다. 그 애기들이 하는 행동 중에 물건이나 뭐 잡으려고 혹은 애기들 애교 부리는 거 보고 싶어서 어른들이 잼잼하면서 따라 하게끔 유도하는 거 아시죠? 여하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었던 형은 너 지금 벽 보고 뭐하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뭐야?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라고 말하며 애기 말투로 갑자기 목소리 톤도 변했다고 합니다. 야, 장난 그만 치고 얼른 가서 씻고 와. 라고 했답니다. 형은 이때 좀 화나기도 하면서 이년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형의 말을 쌩까고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여자에게 다시 한번 얘기했답니다. 야, 씻고 오라니까. 내 말 안 들려? 너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시발 미친년이 지랄하고 있네. 어디서 개소리야. 내가 만만하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 여자는 보통 여자는 아니구나.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면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욕하면서 센 척을 했다고 하네요. 이때 벽을 마주보고 있던 여자가 뒤돌아서며 형을 보더니 대꾸를 하는데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해. 라며 40대 중후반 남자 목소리 톤으로 말했답니다. 모르는 거야. 불안나. 형은 손 올리는 신용까지 했다고 합니다. 비는 형의 속마음을 다 아는 듯한 표정으로 기분 나쁘게 웃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무섭고 공포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때가 있는데 딱 저때 형의 모습이 그랬다고 합니다. 형 프로필이 어느 정도냐면 키 182의 몸무게는 잘 모르겠고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연예인으로 따지면 김종국 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비는 경직되어 멍하니 서 있는 형 얼굴을 좌우로 고개를 돌려가며 한번 훑더니 거울 앞에 앉더랍니다. 슈트커트였던 그 여자가 거울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아 머리가 너무 많이 길었네. 빗으로 짧은 그 머리를 허리춤까지 빗질을 하면서 거울에 비친 형의 모습을 보더니 입꼬리를 쫙 올릴 정도로 정말 기분 나쁜 미소를 떴다고 합니다. 목소리 톤이 다시 바뀌었는데 원래 그 여자 억양과 말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긴 생머리 여자들 머리 빗을 때 자기 머리끝을 잡고 빗질한 듯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마치 긴 머리 빗는 것처럼 빗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여자는 앞서 말했듯이 쇼트커트였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던 형은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상태라서 그 상황에서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움직일 수도 없고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그런 형을 뒤로 한 채 속옷만 입고 있었던 여자는 모텔에 하얀 가운을 입고선 샤워실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더 가관인 게 뭐냐면 속옷도 안 벗고 가운을 그대로 걸친 상태에서 샤워를 하더랍니다. 도저히 일반 사람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고 실루엣 그림자로 형이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머리 긴 여자들이 머리 감듯이 허공에 손을 비비고 있더랍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급하게 지갑이랑 핸드폰만 챙겨서 빠져나오려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잠겨있는 문에 락키를 돌린 뒤에 열어야 하는데 그럴 정신도 없었다고 합니다. 몇 번이고 문을 열려고 했었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형은 울기 직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한 공포감에 휩쓸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있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 짧은 1분 정도의 시간이 1시간 정도로 느껴졌다고 했고요. 문을 못 열고 30초 정도 경과했을 때 샤워하고 있는 여자가 샤워호스를 끄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보통 모텔 입구 옆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때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너 지금 뭐해? 어디 가려고? 원래 그 여자 목소리는 얇고 가느다란 목소리였는데 그때 들은 목소리는 찢어지는 목소리였다네요. 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가까스로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붙잡고 기다릴 여유도 없이 6층에서 1층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비상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다고 합니다. 카운터에서 CCTV를 확인하던 모텔 주인은
형이 이성을 잃고 미치광이처럼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걸 보고 놀란 나머지 형이 1층에 도착했을 무렵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진정하시고요.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형은 이미 눈이 충혈되어서 초점도 흐려져 있고 그런 와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봤는데 6층에서 내려오는 표시로 바뀌더랍니다.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카운터를 나서자마자 전력 질주를 하고 숨이 찰 정도로 뛴 후 잠시 멈췄을 때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지 뒤돌아서 모텔 입구를 봤는데 그 여자가 모텔 앞에서 머리는 다 젖은 채로 형을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형도 저와 똑같이 귀신은 없다. 다 헛소리다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답니다. 멘탈은 이미 나가서 진정이 된 후에도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제가 공포 프로그램이나 무당 관련된 프로를 흥미진진하게 봤기 때문에 그것들은 전부 일종의 다큐 드라마처럼 각본에 짜인 대로 연기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볼 때마다 저 무당 또 연기하는구나. 퇴마사는 무슨 거짓말쟁이들하면서 비판도 많이 했고요. 형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생각났던 건 확실하진 않지만 기접을 하게 된 것 같았고 이게 TV에서나 인터넷에서나 봤었지 설마 실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귀신을 믿지 않는 나에게 프라이팬으로 뒤통수 후려치는 정도의 강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괜히 저도 찝찝하고 불안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형을 보고 있는데 초점이 불안하더라고요. 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미친 여자한테 붙어 있었던 귀신이 형을 쫓아온 건 아닐까? 설마 우리 집 안까지 들어온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니 저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기라도 했으면 같이 집을 뛰쳐나가서 방법을 강구해 볼 텐데 말이죠. 너무 답답해서 지푸라기 나도 잡는 심정으로 형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네. 나도 괜히 불안하고 내가 이런 걸 안 믿었는데 형 말이 거짓일 리는 없으니까 검색해서 무당집이라도 가야겠어. 기다려봐 형. 검색해서 용하다는데 찾아서 가자. 너무 먼 거리는 사실상 밤새 서둘렀기 때문에 무리가 따르고 운전도 내가 해야 하므로 그나마 가까운 거리를 선택했는데 이마저도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저도 몸 상태가 메롱이어서 사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A형을 점집에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피곤했던 나는 집 앞 슈퍼에서 피로회복제 하나 원샷하고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풀엑셀 쳐서 운전했네요. 체감상으로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윽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주소대로 그 지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황당했던 게 점을 보러 가기 전 그리고 유명하다는 점집일수록 사전에 미리 예약 전화나 언제 며칠 몇 시까지 가겠다고 약속을 잡고 가야 하는데 경험이 없었던 나는 그럴 생각도 못하고 무작정 찾아가 보자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나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저장해놨던 무당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20초 정도 통화음이 흘렀을 때 안 받으면 큰일 난다.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무당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약하시려고요? 아니요. 지금 당장 봐야 할 것 같은데 상황이 안 좋아서요. 경험이 없어서 미리 전화할 생각도 못하고 소문 듣고 타 지역에서 찾아왔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급작스레 죄송합니다. 무당 오전에 예약 잡힌 손님들이 계시긴 하는데 아직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식사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20분 정도 후에 전화와서 알려준 집 호실 앞 도착하여 벨을 눌렀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점집의 모습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약간 음산한 분위기 있는 곳에 위치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러니하게 일반 빌라 형식의 건축물이었습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도 그 건물에 같이 사는 듯 보였고요. 외관적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아, 먼 길 잘못 찾아왔나? 들어가기도 전에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리고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고운 미모의 얼굴이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은 뒤에 집 안을 대충 훑어봤는데 여느 일반 가정집이랑 다를 게 없어서
여기 대체 뭐지 낚시인가? 라는 생각까지 했네요. 소파에 유치원 애기들 메고 다니는 노란색 가방도 있고 여하튼 생각하고 있던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빗나가다 보니 짧은 순간 괜히 불신이 들더라고요. 무당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을 2에서 3초 정도 훑어보고는 의미 모를 웃음을 띄우더니 이내 신당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신들을 모시는 방 이외에는 일반 사람처럼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고 평범하게 생활한다고 하더군요. 무당이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서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목 뒤부터 등골까지 아무 이유 없이 쥐뼛쥐뼛 서는 겁니다. 입구 들어서서 거실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신당에 들어서자마자 음산한 기운 탓인지 뭔지 모를 오묘한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점사 보실 분이 누구시죠? 말 안 해도 A형인 게 뻔히 보이는데 예의상 물어본 듯 했습니다. 제가 볼 겁니다.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죄송한데 혹시 저 친구도 근처에 앉아도 되나요? 제가 상황 설명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요. 네, 상관없으세요. 근데 웬 애기를 데리고 오셨네. 네, 무슨 애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당말 듣는 순간 저 또한 돌아버릴 뻔했네요. 그냥 내지른 말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 A형은 간신히 멘탈 잡고 조금 안정을 찾고 있는 시점에 저런 말을 들어버리니 다시 손발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A분 뒤에 애기 따라다닌다고요? 혹시 사람한테 해를 입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A형이랑 놀려고 따라왔대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면 여기 찾아온 이유를 A형 대신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형한테 들었던 얘기를 무당에게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나 그랬었네. 귀신의 문이 되었어. 다시 굳어버린 형을 대신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내가 대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귀신의 문이란요? 안 좋은 건가요? 이후 대화부터는 편의상 무당이 하는 말을 반말로 적겠습니다. 무당 일반인이든 신기가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본인을 수호해주는 수호령이 있어. 쉽게 말해 조상신이지. 근데 아무리 조상신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지켜줄 순 없어. 저 A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한순간 실수로 인해 앞으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지겠어. 말 그대로 귀신의 문을 열었다는 건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따라다닐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애기도 그 경우인가요? 해를 입히는 양은 아니지만 추후에 원한 있는 영들이 들러붙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아주 희귀한 경우야. 꿈에서 귀접하고 걱정돼서 찾아온 손님들은 많이 봤어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지그시 A형을 바라보며 왜 그때 동생 말을 안 들어서 본인 힘들어지는 길을 택했어. 이 동생 보통이 아닌데 안 그래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적 하나 써야 돼. 잡기들 들러붙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그럼 지금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지금 당장은 안 돼. 나도 3일 밤낮을 기도드리고 빌어서 써야 하는 거지. 부적을 막 쓰는 게 아니에. 그리고 가격은 X만 원이야. 제가 당장 큰돈이 없기에 기일까지 금액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적 쓰시는 거 진행해 주세요. 라고 A형이 말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그 부적을 사용하고 가지고 다니면 별탈 없는 게 확실한 건가요? 라고 내가 물었다. 사실 TV나 인터넷으로 접했던 무당이나 퇴마 쪽에 솔직히 믿음이 안 간다. A형 때문에 오긴 했지만 이 또한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나는 얘기했다. 여기 온 이유가 A도 A지만 안 믿는다고 말로는 얘기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불안하고 괜히 신경 쓰이니까 자처해서 온 거잖아. 아니야. 네, 맞아요. 무덤덤하게 대답은 했지만 이때 좀 놀랬습니다. 내 속을 훤히 보고 있는 듯해서요. 솔직히 말해서 부적을 돈의 가치와 비교할 순 없어. 금액을 정하는 것도 사실 웃긴 거지. 말 그대로 부적은 신통력이야. 쉽게 말해서 신의 힘을 빌리는 거지. 제가 여태까지 믿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믿음이 가지 않아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A형이 말했던 모든 내용들이 거짓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 어안이 벙벙한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겪어보지 않으면 믿기 힘들지. 부적은 오늘부터 공들여 준비할 테니까 그만들 가보게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은 명함 하나 챙긴 뒤에 자리 일어나서 가려고 했습니다. 형 잠깐 기다려봐. 이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무당이 얼마나 용한지 부적이란 걸 정말 믿어도 되는지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의심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점집에서 제 사주를 보기로 했죠. 속으로 얼마나 잘 맞추나 한번 보자 하며 사주를 봐달라고 하였고 무당이 하는 말을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에 도와드리기 위해 잠시 어머니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 정도 됐을 때 어머니 친구분이 점집에 혼자 가기 무섭다고 같이 가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집안 문제로 가는 거라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이 가주셨다고 해요. 도착 후 그 점집 안에 들어가서 앉으려는데 당시 무당 눈초리가 이상하더랍니다.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은 싸한 느낌을 받았는데 무시하고 집 관련 문제가 있으니 사주 봐달라 했다고 합니다. 사주 보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돼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해주고 무당이 잡고 있는 볼펜을 보는데 식은땀 흘리면서 손을 덜덜 떨더랍니다.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걱정이 되었던 저희 어머니는 저기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며 무당에게 손을 대려고 하자 무당은 고함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고 어이없어 벙쪄있는 어머니한테 그랬다네요. 장군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무릎 꿇은 자세로 손을 싹싹 빌었다네요. 어머니 역시 미신을 안 믿고 미친 사람이다 생각하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기분이 너무 나쁜 나머지 친구 손 끌어치고 그대로 나오셨다고 해요. 그 뒤로 어머니와는 다르게 같이 갔던 친구는 궁금함을 못 참고 저희 어머니 양해를 구한 뒤에 다른 점집에 가서 어머니 사주를 봤더니 뒤에 장구신이 계시다고 했대요. 단지 이름과 생년월일만 가지고 갔을 뿐인데요. 그리고 처음에 방문하게 된 무당집 얘기를 해주니까 그 무당도 신을 받은 사람인데 엄한 잡신이 실렸다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뒤에 장군씨를 보고 기겁하며 빌었던 거고요. 이해하셨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저희 어머니는 좋든 싫든 신내림 받으셔야 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쭉 살아오시다가 죽을고 비를 몇 번 넘기셨어요. 위에 제 사주를 보면서 놀랬다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어머니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큰 사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겨울철 출근길 운전하는데 산중턱 오르막길에 다다르는 시점에서 절개던 브레이크가 갑자기 들지 않아 그대로 가드레일 밀고 10회전이 넘도록 차가 뒤엉킨 뒤에 지면에 있는 논밭에 처박혔대요. 다른 속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차가 밀리는 것처럼 스무스하게 떨어졌답니다. 뒤에 따라오는 차들 전부 비상 깜빡이 켜고 경찰 부르고 구조대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차는 이미 형체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있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운전자 신원 먼저 확인하는데 찌그러진 틈 사이로 어머니가 손을 내밀어 생사가 확인됐고 다급히 차량 뜯어서 나오셨는데 단순한 철거상만 입고 걸어 나오셨다네요. 덕분에 그날 저녁 뉴스에까지 등재됐죠. 다시 이어서 제 얘기로 넘어갈게요. 무당에게 간단한 신상 정보 알려준 뒤에 대화를 이어갔어요. 영롱하네. 네. 영롱하다는 게 뭔가요? 영혼이 맑고 깨끗하다고. 아내 좋은 거래요. 이후로 전 거의 듣고만 있었는데 제 성격을 콕 집어서 딱딱 말하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주를 봐주는데 에이쇼. 평생 나처럼 외로울 팔자네. 부모복 없고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 말을 들으면서 별 감흥이 없었어요. 누구나 다 저런 말은 사실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이어간 말에서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형님이 본인 어머니한테 장군신이 서 계신다고 하시네. 저 얘기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애써 놀란 감정 억누르며 되물었습니다.
본인이 더 잘 알면서 몰라서 물어. 신내림 받아야 하는데 자꾸 거부하니까 장군신이 화나서 겁 좀 주셨구만. 차 타고 운전할 때 절벽에서 굴러 떨어뜨렸다고. 앞전에 돋아있는 소름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충격을 먹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느낌 아시나요? 일반적인 소름과 달리 너무 놀래거나 시겁하게 되면 동공이 커짐과 동시에 콧잔등이 시리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 제가 그랬어요. 머릿속에 연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얘기는 입 하나 뻥긋 안 했는데 대체 어떻게 아는 것인가? 정말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안 믿었던 내가 이젠 더 이상 그들에 대해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무당은 한마디 더 합니다. 본인은 나와 똑같은 칠성조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어. 어머니가 현재까지도 거부하고 있고 가족들 전부 신줄이 강한 집안인데 그 중에서도 본인이 어머니 못지않게 강하고 대물림이 본인한테까지 와버렸네. 신기가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게 그릇이 될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본인은 신내림 굿 받아야 해. 어이가 없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이내 헛웃음을 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거면 내 동생도 있는데 왜 하필 나냐고. 그리고 난 여태 평범하게 살아왔고 귀신을 보지도 못하고 특별한 능력도 없다. 근데 무슨 신기가 강하다느니 내림굿을 해야 한다느니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 사실이 믿기지 않겠지만 신을 받아야 하는 운명이고 지금이야 무시하고 살겠지만 나중에는 본인이 싫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자기도 젊은 나이에 받았다면서 또한 동생은 신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A형 때문에 점집에 오긴 했지만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저 말이 사실 유무를 떠나서 어느 누가 저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유명하다 해서 찾아온 건데 생각도 못한 얘기를 들어버려서 기분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안 그래도 귀신 믿지도 않았고 A형이 거짓말 한 건 아니지만 모든 게 원망스럽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돼서 간다고 하고 점집을 빠져나오는데 무당이 한숨을 푹 눌러 쉬더니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내림굿 받아야 할 텐데. 더 이상 미련도 없이 인사만 하고 점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목이 턱턱 막히고 무당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신경이 쓰여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A형은 장롱 면허라 시킬 수 없는 노릇이고 약 1시간가량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A형은 괜히 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머리 아파하고 신경 쓰게 된 것 같다며 연신 미안하다고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자책했습니다. 근데 이미 지난 일을 탓하면 뭐합니까? 간신히 멘탈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A형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사건이 있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만나서 일의 전말을 들었는데 그 무당집에서 부른 가격도 가격이지만 거리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뚜벅이 상태인 A형은 나한테 부탁하기 미안했었고 어머니께 말씀드려 조무님 아시는 분 통해서 부적 썼다고 합니다. 현재 1년을 조금 넘긴 시점이지만 지금까지 별탈 없으며 아직도 간간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다행이긴 하나 그때 당시 A형이 나한테 못해줬던 얘기가 있었다네요. 자기 본인이 경황도 없었고 무당집 나오고 나서 그 얘기를 너무 미안했던 나머지 참아 못했었고 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알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해줬어요. 그때 그 여자 이상하다는 거 단둘이 술 마실 때 알았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려다 자기가 화를 입은 것 같다고. 여자는 자기가 신기 있는 사람이란 것을 밝혀섰고 신을 받아야 하지만 무시하며 살아왔고 지금은 괜찮다며고 했대요. 괜찮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던 거죠. 신기가 있다가도 거부하고 몸 팔고 막 굴리고 다니면 있던 신들도 가버린답니다. 그래서 잡귀들이 몸에 들어와서 빙이 되는 것이고 사람 몸을 자기 집처럼 늘러붙어 산다고 합니다. A형이랑 모텔방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여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는데 걘 내 거였는데 내 거였는데라고 3번 정도 혼잣말을 하더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귀신 씬 여자라는 걸 생각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A형이 뭐가 네 거야? 물어보니까 대꾸는 안 해주고
한 5초 정도 멍하다가 여자 하는 말이 제발 날 좀 내버려둬 오늘만 이랬대요. 이상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감지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한다면 같이 있을 게 아니라 저 때 그냥 무시하고 나왔어야 한 거죠. 두뇌 회전이나 눈치 빠르신 분은 짐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만 내버려두라고 했던 건 귀신한테 휘둘리기 전 본인 의지로 말한 겁니다. 또한 그 여자가 말했던 내 거라는 건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룸 안에서 아이유 좋아한다 소리했다가 필요 이상으로 광분했었고 제가 깜빡하고 언급을 못했었는데 룸 안에서 저 혼자 노래 부르고 서 있으면 A형 옆에 있다가 어느 순간 제 옆으로 와서 팔짱을 끼질 않나. 제가 파트너 없이 혼자 노는 게 안쓰러워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한 듯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A형이 모든 상황을 겪었고 이상하게 생각돼서 다시 한번 짚어본 건데 내 옆에 있을 때 잠깐이지만 왼팔은 나한테 팔짱 끼고 오른손으로는 머리도 짧은 그 여자가 허리 쪽에 마치 긴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어루만지고 있었대요. A형은 취기가 많이 오른 상태라 당시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신 이상하고 살짝 미친 여자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때 제 옆에서 그랬다는 거 생각하면 오싹합니다. 비록 사람의 몸이지만 그 자체는 귀신이었으니까요.